블랙아웃 주장하면 만사 오케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조사 받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조사 제대로 한 거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조사 굉장히 강력했어요. 조사 그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요. 질문 내용도 강력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서초서에서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조사를 했던 것 같고, 예를 들면 질문도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혹시라도 모순된 부분이 있으면 발견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질문 내용도 그렇고, 질문의 질이나 질문의 양 이런 게 굉장했고요. 근데 그렇게 조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언론에서 굉장히 조사를 장시간 받았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했네, 조사 안 했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었죠. 그때는 조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댓글에 왜 핸드폰 제대로 조사 안 했느냐, 노트북 이런 거 어떻게 했느냐 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 발표에서 나와 있듯이 A군의 어머니, A군의 아버지, A군의 누나 다 포렌식을 했어요. 핸드폰, 노트북, 아이패드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제출 일실도 문제 삼는 분이 계시는데, 포렌식이라는 거는 다 나옵니다. 제출의 한 시기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제출해가지고 전부 다 포렌식을 거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저희 소문이 나오면서 전혀 조사를 안 했나느니 이런 말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아버지가 그때 했던 말씀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이건 정말 진짜예요. 이렇게 다 협조해가지고 하는 게 고인의 유족분께 도움이 된다면은 자기는 더한 것 더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지금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을 앞에서 제가 감히 이게 힘드니 괴롭니 이런 말을 하겠느냐, 이거 진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언론에 나가니까 막상 또 악플이 달리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굉장히 속상했죠. 여기 질문 중에 보다 보면은 CCTV도 안 받고 피의자는 블랙아웃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억울하다는 걸 압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참 그 블랙아웃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 블랙아웃이라는 게 저도 참 답답해요. 아무래도 전문 용어다 보니까 블랙아웃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고, 그 표현이 좀 일반 분들에게 생소하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산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블랙아웃을 의식상실 아니면 엄청난 만취로 인해서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블랙아웃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필름이 끊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술에 취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행동은 그냥 평소처럼 할 수 있어요. 물론 만취하면 만취해서 행동을 평소처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취해도 또 행동을 평소처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운동 능력 같은 경우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경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떨 때는 이렇게 비틀비틀 몸을 못 가누다가 갑자기 잘 뛰고 또 운동도 잘하고, 그거 얼마든지 있는 현상이에요. 술 많이 드시는 분 아니면 그런 친구들이 많은 분 중에는 분명히 경험한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고 필름이 끊겨가지고 기억을 못한다. 또 굉장히 단순한 예로, 직장에서 회식할 때 너 어떻게 기억나? 그럼 나 1차 때까지만 기억나고 2차 때부터 기억 안 나. 근데 노래방 가고 노래하고 다 했거든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저는 몇 번 있는 경험은 집에 거의 올 때쯤 되면 블랙아웃이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집에 오려고 택시를 탄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거의 다 이제 잘 때 됐다 싶으면 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블랙아웃 주장하면 만사 오케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형사재판에서 기억을 잘 못한다는 게 절대 유리한 진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본인한테 유리한 것도 전혀 기억을 못했어요. 예를 들면 목격자가 있었죠. 저희는 목격자가 그렇게 많은지 경찰 발표 때까지 몰랐습니다. 경찰에서 안 가르쳐줬으니까.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에 목격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도 처음 들었고, 기자들은 그거 어떻게 아는 거죠? 변호사도 모르는데. 몰랐는데. 사실은 저희한테 수사기관은 제일 꽁꽁 숨겨요. 그리고 조사 도중에도 저희한테 한 번 물어본 적 있어요. 목격자 2명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A군 같은 경우는 블랙아웃을 통해서 7시간이 통째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적이 없고요. 저희 입장문에도 그런 취지로 쓰지 않았고, 7시간 동안 한마디로 필름이 끊겨서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기억나는 부분은 이거다라고 해서 전부 다 진술을 한 겁니다. 블랙아웃 관련돼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A군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수사기관 조사 때 수사관님께서 주변에서 낚시하는 사람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A군이 기억이 없다고 했거든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리한 목격자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저희도 알았어요.
그 사실은 A군한테 유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A군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술에 취했으니까 뭐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겠죠. 정말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뭔가 블랙아웃 관련돼 가지고도 자기에게 뭐 유리한 것만 진술한다 그런 것도 사실이 아닌 거죠. 그리고 둘이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다, 너가 있는 거를 봤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다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압박적인 진술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자기는 전혀 기억이 없다, 누구랑 딱히 뭐 얘기한 적도 없는 것 같다,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경찰 발표 나올 때 보니 관련된 목격자가 있었는데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것도 유리한 목격자였는데 A군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먹었던 술이나 뭐 안주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사 처음 받을 때까지 청아 2병, 소주 2병을 마셨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그거밖에 기억을 못했고, 근데 수사기관에서 이제 아니 그거보다 더 먹은 거 아니야? 라고 추궁을 해도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불필요한 거짓말이죠. 만약에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면 술의 양을 더 많이 늘리는 게 자기가 블랙아웃이 됐다는 걸 더 정당화하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기억을 하고 어디서부터 잘 기억을 못하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나온 사실관계들과 쭉 맞춰보다 보니까 대충 이 정도부터가 필름이 끊기기 시작한 시점이구나 라는 게 추론으로 나온 거죠. A군 본인이 나는 이때부터 블랙아웃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들이랑 맞춰보고 저희가 입장문에 쓰게 된 거죠. 몇 시 몇 분에 땡 하고 이때부터 필름이 끊겼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매수설이 나왔잖아요. 맨 처음에는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A군을 옹호하는 느낌이면은 그 언론사 매수설, 그 다음에 수사기관 나오고 경찰 매수설, 정부기관 어디 매수, 그 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 매수, 저희가 다 매수했는데 유튜버들을 매수를 못했다는 건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택시기사 매수설, 택시기사 저희 누군지도 몰라요. 수사기관이나 강제수사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 택시에 블랙박스가 없었다? 아니 있었어요. 경찰 공식 자료 발표에 블랙박스 가지고 포렌식 했다는 거 나오고, 저희 차량 그 당시에 A군 가족이 한강으로 이동할 때 차량 블랙박스도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경찰에서 가지고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목격자를 매수를 하려면은 그 당시에 한강에 있던 사람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 한강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은 CCTV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타고 온 차량이나 뭐 동선을 분석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CCTV를 볼 수가 없어요. 누가 있었는지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뭐 어떻게 목격자를 매수했다? 그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악플을 다시고 음모론 제기하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A군과 A군의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쁜 행동을 좀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A군과 A군의 가족은 정말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신다면 악플을 좀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달아주신 댓글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졌던 의문이 조금 더 많이 해소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앤파트너스의 박상진, 양정근 변호사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